한국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한국의 영어그 역사상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 이 한국말을 영어와 의미 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해서 의미에 도달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의미에 도달하는 것만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의미에 도달하는 연습만 주구장창 한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영어를 의미와 직접 만나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원인은 바로 한국말을 영어와 의미에 끼워 넣은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에 베이컨, 계란, 양배추처럼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 의미, 이 의미와 영어가 항상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이 견우와 직녀, 영어와 의미를 만나게 해야만 우리의 영어 공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저는 새로운 순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말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필터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와 의미 사이에 필터로 막아놓는 게 아니라 한국말 첫 번째, 그 다음에 한국말을 통해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완벽하게 이해한 의미를 바탕으로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 의미, 영어. 여기서는 뭐가 다른가요? 영어와 의미가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말은 그저 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온전히 즐기기 위한 첫 번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한국말이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의미가 영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영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게 생기죠? 영어 단어가 습득이 돼요. 그 의미에 맞춰진 영어 단어들을 내 뇌가 알아서 습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나타내고 있는 그 영어의 뉘앙스, 문장 구조를, 그러니까 문법을 내 뇌가 알아서 습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한국말로 의미도 완전하게 즐기고 영어도 완전하게 습득되는 과정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 영어, 한국말, 의미, 이거의 문제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 뭔가요? 첫 번째는 처음에 영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외웠어야 됐어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배우고 문법을 분석해야만 이 영어를 한국말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의미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과연 도달했나요, 여러분?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본 적 있나요? 드라마 본 적 있나요? 영화 보고 완벽하게 이해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시도도 잘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의미에 도달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모르는 단어가 있었고 항상 모르는 문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언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문법을 배워야 되고 끝내기도 찝찝해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순서만 바꾼다면 한국말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영어에 도달한다면, 영어에 노출시킨다면은 우리는 어차피 그 결과로 영어가 습득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 단어를 외울 필요도 없고 문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한국말의 도움을 받아서 의미를 100%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한국말에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와 의미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영어를 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어가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이 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위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와 의미 사이에 한국말이 위치하면 안 돼요.